역사학기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을들의 수다로 꾸밉니다. 우리 사회의 가불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한 분들은 바로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일이 고되지만 돈은 잘 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요. 일이 고된 걸 넘어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답니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그래요. 또 게다가 보수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 실상이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덤프트럭을 모시는 김근주 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수이십니다. 김태범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교육선전실장 맡고 계신 이정훈 실장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근주 씨는 덤프트럭 몇 년째? 예, 지금은 1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톤짜리 덤프트럭입니까? 저는 15톤 덤프. 15톤? 예. 그럼 주로 그러면 뭐 흙이나 뭐 이런 거? 예, 토사 운반이 주로 그거죠. 예. 목수 김태범 씨는 몇 년째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한 횟수로만 따진다면 40년이 좀 넘습니다. 아이고, 40년. 예. 어르신. 그러시군요. 이정훈 실장도 여기 상근하고 하시기 전에 혹시 건설 노동 좀 하셨나요? 그 레미콘이라고. 레미콘. 예, 예. 좀 콘크리트 했습니다. 이거 섞는 거 예, 말이죠? 섞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좀 했습니다. 우리 40년 넘으신 김태범 씨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하시게 돼요? 통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월 평균 한 반 정도, 보름 정도, 보름. 예, 요 정도 일한다고 보면은 그 정도 일하시는 게 이 목수급에서는 좀 적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이죠. 평균은 보름이에요? 예. 그 건설 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목수, 뭐 미장. 주로 이제 그 골조가 진행되는 공정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형털 목수, 그리고 철건공, 뭐 이런 직종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틀 목수, 철근공. 예. 그게 다 끝나면 나중에 이제 미장 뭐 이런 분들이 가실 그 거고. 이제 마감 쪽이기 때문에 마감 쪽이. 그 이제 막판에는 소수, 도배 하시는 분들도 가실 거고. 도배, 뭐 정리,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일당도 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죠.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그나마 이제 뭐 형털 목수나 또는 이제 철건공 같은 이런 그 기능을 가진 현장 노동자들이. 우리 김태범 씨는 꽤 일당이 높으시겠군요. 40년 또 하셨고. 근데 건설 현장에는 뭐 어떤 뭐 기능이나 경력을 평가하는 기관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팀장이죠. 현장의 팀장. 예. 이제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서. 이런 그 팀장 오야지들이 10명에서 20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제 기능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해서 일당을 정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일당이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얼마쯤입니까, 우리? 지금 14만 원에서 15만 원. 14 내지 15만 원. 예, 요게 이제 그 기능공 기준해서 이제 일당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뭐 그보다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 팀장이 평가를 하면은 13만 원, 12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이 14만 원, 15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는 일당이 가장 센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오래됐다고 더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건 전혀 없고 다만 기능이 있나 없나만 판단한다. 예. 그런 거고. 그럼 뭐 그냥 일반 자벽 이런 분들은 10만 원도 안 됩니까?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9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루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또 건설 현장에는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뭐 시간이 조금 단축됐어요. 그래서 5시 반 정도면 이제 퇴근을 하고는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저희가 그려보려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들은 거고 요즘은 근데 중장비가 또 워낙 많이 투입되죠. 예, 이제 덤프트럭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많이 투입됩니까? 토목공
건축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토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일을 이제 박는 이제 기중기 그리고 이제 굴삭기, 덤프 트럭, 굴삭기가 땅을 다 파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펌프카라고 레미콘을 이제 붓는 거. 품어주는 이제 그런 장비가 투입되는 거죠. 예. 전차적으로. 이런 중장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서요? 예, 지금 사업자가 없으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주 씨도 본인 소유의 트럭을 가지고 예. 개인 사업자로서 그때 고용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장을 찾아서 이제 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은 동료들끼리 이제 들어가는 그 단가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35만 원에서 뭐 38만 원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35만 원, 38만 원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작업을 한 3일밖에 못 했거든요. 8월 달에요? 예. 아, 비가 많이 와서 예, 그래요. 비도 많이 오고 예.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예. 평균 한 달에 10일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럼 임금은 목수나 이런 분들보다 중장비 기사들의 평균 근로일수가 더 적습니까? 현저히 떨어지죠. 토목 건축이 발주가 되면 이제 토공이 진행돼야 되는데 토공은 공기가 짧아요. 아. 예. 맞아요. 예, 그렇다 일단 보니까. 텁하고 예. 흙 실어 나르면 끝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골조 올라가는 과정은 좀 길고 예. 아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일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임금이 이제 저희가 비싸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임금은 얼마라고 측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럭 기름값 이런 거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한 매출의 60% 이상 차지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입니까? 기름값. 예. 아. 게다가 또 트럭 감가상각도 해야 할 것이고. 예, 뭐 할부금 나가고 어쩌고 하면은 예. 일한 연수 빼보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40만 정도 이상. 그리고 저보다 장비가 큰 24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차값만 2억 가까이 돼버리니까 예. 그런 차들은 활부하면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그러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벌써 18년 이상 이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걸 또 못 찾고. 그나마 어쨌든 또 건설 경기 좀 좋을 때는 그래도 좀 수입이 좀 있고. 이제 목돈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목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워낙 이제 건설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보통 3개월 임금을 깔아놓은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니 그 목돈 들어오면 또 몇 건 넣고 또 먹고 또 쭉 굶주리면서. 3개월 깔아놓는다는 거는 어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음을 주는 현장도 있고 예. 또 보통 스매길이라고 그래요. 8월 달에 일했으면 스매끼리가 손톱깎이 아닌가요? 예, 이제 건설 현장 용어인데 예. 8월 달에 일했으면 8월 말일 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건설 현장은 관행상 그렇게 뒤로 밀려놉니다. 3개월쯤 후에 준다 이 말이군요. 예. 그리고 그 3개월이 현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뭐 전자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자음으로 끊어주고 3개월 후에 또 어음을 준다? 네, 그런 식으로. 그건 몇 개월짜리 어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것도 많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음을 주면 어음 수수료를 당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제 법적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예. 어음 수수료는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어음은 부도날 확률이 많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라도 이제 감지덕지 일단 일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목수나 뭐 철근공 이런 분들은 어음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일당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건설 현장은 모든 직종이 스매길이라고 하는 유보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 일제 강점기에 일제 자본이 그 현장 노동자들을 현장에 잡아두기 위한 바로 돈 받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 기사 아니라 현장 노동자분들도 똑같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몇 달 정도 후에 받게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달. 한 달 정도 뒤에 받는다. 그러다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공사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체불 발생의 이제 그 주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원 실장님, 지금 이제 중장비 또 현장 노동자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청, 재하청, 재하청 이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발주처가 있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까지가 이제
하청까지만? 네, 하청까지만 예. 그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관행적으로 그리고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 재하청 그 업체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다단계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불 문제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항상 이 건설 노동자들한테 저희 사무실로 매번 이 추석 앞두고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체불 임금을 좀 해결해달라.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매년 추석이나 설명절 앞두고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매년 이 체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청에서 하청으로 가고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가면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죠. 팀장 한 명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그냥 거느리고 다니면 그 팀장 어디로 홀쩍 가버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제재 하청 업체 이런 거는 설립하기도 쉽고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뭐 자본금을 뭐 500만 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불법이죠. 불법이고 그냥 원청 업체가 바로 건설회사가 시공까지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건설사가 이제 직접 이제 시공하는 체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 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다 다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볼 때는 그 품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도 직접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불 문제도 줄어들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걸 거니까. 왜 의무화 못하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참 이게 건설 업계 참 수십 년 묵은 이제 이 관행인데요. 공사를 예를 들면 공공발주공사라고 하면 그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원청 건설사가. 그러니까 낙찰을 예를 들면 80%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청에 60%에 줍니다. 50%에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20% 30%에 그냥 이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 하청업체들은 또 열악하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도 못 주게 되고 안전도 못 지키고 주게 되고 품질도 나빠지고 급기야는 체불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거듭 여쭤보는 게 왜 지금 그걸 못하도록 정말 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무슨 불법 하도급 제재 하청 이런 거 신고해보면 당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업계 측에서 그 생산성의 생산 효율성 이런 쪽에 그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업계에서 주장을 하고 그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정부에서 법을 갖다가 설계할 때에 그렇게 설계를 해버린 거죠. 저희 이제 건설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이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왜 안 되는지 좀 보니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보면 건설업자가 많죠. 다 그런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법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죠. 전곡을 찌르시네. 금방 감이 잡힙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힘 있는 분들 주로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 또 건설업체 하시는 분과 친한 분들 이러니까 이 제도가 안 바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정도 열악하고 체불도 생기고 뿐 아니라 안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전체 노동 중 사망하는 게 절반이 건설이다. 맞습니까? 이 시장님. 예, 맞습니다. 그 작년에 그 통계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통계치만 보더라도 그 전체 노동자 중에 47.3%가 50%죠. 건설업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작년에 11.9%가 증가를 했어요. 사망자 수가. 건설업만. 나머지 업종은 다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재 안전 문제를 건설업에서는 가장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도 위험한 순간들 겪으셨었나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
부쩍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질 뻔했고 며칠 전에 저희 동료 한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덤프트럭 15돈 하시는 분인데 워낙 일이 없다 보니 예. 그 기존과 틀린 포장 장비를 이제 빗자루자로 따라다녔다가 예.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장비를 현장에서 운전하라고 했던가 봐요. 트럭 말고 예. 롤러 말이죠, 예, 이거. 롤러. 예, 예. 예. 그 장비를 이제 면허증 있다고 이제 타라고 해서 이제 탔는데 도로가 침하되면서 자빠져서 같이 깔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이제 아무튼 보다 보니 예. 저희는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큽니다. 그냥 현장 노동자분들이 훨씬 위험한 줄 알았는데 중장비 하시는 분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중장비가 사람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또 예.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많이 생기는 그건 거죠. 교통사고입니까? 아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도 많아요? 교통사고로는 저희들은 뭐 사망까지 안 갑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장에서 산재 사고는 거의 사망입니다. 어떤 사고죠? 전복 사고가 많은데. 전복. 예. 건설 현장에 땅이 꺼진다든지 뭐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죠? 예. 저희는 이제 토사를 운반하면 예. 토사를 이제 하차할 때 이제 신호수가 대부분 전문 신호수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인력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인력 시장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 아무나 그냥 와서 세워놓고 신호만 해라. 네, 그러니 그분들하고 사인이 안 맞으면 예. 저희 운전하는 사람 백미러 보고 이제 뒤로 빠꾸 하면서 예. 그분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신호를 잘못해주면 도로 침하되면서 차하고 같이 구덩이로 빠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사망하게 되죠. 예.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죠? 사고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보통은 현장에서는 산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도 못합니다. 산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를 하고 산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인맥 관계로 팀장을 중심으로 인맥 관계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맥을 그 팀장이 쥐고 있고 그렇죠. 그 팀장이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또 가서 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맥을 중심으로 한 인맥 관계.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한 사고를 가지고 산재 요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팀이 일을 못 하는 거죠. 전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뿐 아니라 이제 부실 공사가 또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피스텔 다 지었는데 옆으로 확 기울은 거 있었죠? 무슨 아산 써졌죠. 아산. 피사의 건물이라고 우리가 막 그랬었는데 뭐 공사하시다 보면은 정말 막 그런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텐데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제가 보고 제가 직접 공사를 하면서 이거 문제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죠? 경남 김해 강서구 가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앞 그 도로를 조성할 때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왕복 10차선 도로거든요.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제가 토사를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쪽에서 토사를 유출을 하면 대부분 바다뻘이거든요. 뻘은 도로 작업에 깔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 물을 먹으면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데 경마장 앞에 그 뻘층을 이제 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공사하는데. 그래서 이거 문제 된다라고 했고 그 이제 공사가 그래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뻘을 그냥 실어다가 거기다 부어라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그 현장은 제가 안 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갖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마장 가보면 도로가 춤을 춥니다. 그렇겠죠. 계속 침하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지금 남해고속도로 경남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그 서부산 IC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쪽 도로도 이제 제가 토사를 운반을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쓰지 못하는 뻘층을 그 현장에 갖다 나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갖다 나르다가 이건 도저히 도로에 까는
안 된다. 네, 재료가 안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당신 돌았나?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 지금은 공사가 이제 완공이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완공 단계인 도로도 지금 가보면 도로가 침하중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벌써? 예. 그런데 이런 걸 문제 제기를 그 김해 시에도 했고, 예. 감리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렇게 마무리하고 있고. 아휴, 저런 거야말로 또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공사들인데 그렇죠.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 참 요지경 속이군요. 네. 이정훈 실장께서 남은 과제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일례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산재 사망자 한 명의 평균 벌금액이 6억 9천만 원입니다. 기업이 물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건설업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은 산재 사망자 한 명당 벌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 부양을 한다고 요즘 많이 대책들을 발표하잖아요. 이 부분을 건설업 그 관행을 유지한 채 이렇게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을이라고 하죠. 저희들 건설 노동자들의 적정한 뭐 임금, 적정한 노동 조건이 보장되는 그것이야말로 건설 노동자들을 살리고 건설업을 부양하는 그렇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욕먹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씩 좀 문제 해결에 국회가 좀 나서야 할 대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정훈 교선실장 그리고 김근주 씨, 김태범 씨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